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MBTI에 이어 사람들을 유형별로 나누는 기준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테토녀와 애견녀 또한 그렇죠. 그 이유는 아마도 다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주변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에 지나치게 몰입한다면 타인은 물론 자신도 정해진 틀 안에서만 바라보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확히 나누기 어려운 것처럼 사람들도 저마다 다른 온도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겠죠. 똑같이 여름이 생각나는 밝은 사람이어도 초여름처럼 은은하게 밝은 사람, 한여름처럼 강렬하게 밝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 그 사람만의 온도, 분위기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자신만이 가진 매력이 있으니까요. 저는 MC를 맡은 기재시고요. 다양한 매력을 가진 우리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처음보다 알아갈수록 매력있는 여자 비니입니다. 와. 애견 속의 바보가 사는 디디입니다. 와. 양파처럼 까도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열매입니다. 와. 자기소개만 들어도 벌써 패널분들의 매력이 예사롭지 않다는 게 느껴지네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사실 테토녀와 애견녀는 신조어지만 개념 자체는 익숙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던 만화들만 해도 완전히 반대의 성격을 가진 캐릭터들은 꼭 같이 등장하더라고요. 특히 순정 만화 남자 주인공은 직설적이고 시크한 성격의 테토남, 서브 남자 주인공은 부드럽고 섬세한 애견남인 경우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은 테토남인 남자 주인공파였는지 애견남인 서브 남주파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좀 더 어렸을 때는 남주한테 끌렸던 것 같고 조금씩 지나면서 뭔가 그 서브 남주만의 그 절절함? 그걸 좀 보면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절절함. 저는 대부분 테토남 남주파였어요. 그래서 덕분에 응원하는 캐릭터끼리 연결이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그런 경험은 전 못 해봤습니다. 저도 항상 테토남인 남자 주인공 파였는데요. 혹시 라라의 스타일기 아시나요? 아, 그럼요. 거기 제가 신성이를 엄청 좋아했어요. 네. 네, 이렇게 테토와 애견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니까 정확히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지 더 확실히 와닿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연예인들은 다양한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테토녀와 애견녀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예계 대표 테토녀와 애견녀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디디님부터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연예계 대표 테토녀로 이효리님이 생각났어요. 이효리님 그 특유의 카리스마가 테토녀 이미지랑 찰떡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외적인 부분 말고도 시원시원한 성격이 연예계 대표 테토녀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 애견녀로는 소녀시대 유나님이 생각났어요. 유나님의 그 여리여리한 이미지에서 에스트로겐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유나님 MBTI를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ISFP시더라고요. 그 성격마저도 너무 애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저도 이유리님이 생각났지만 저는 또 다른 분을 말씀드려볼게요. 네. 저는 테토녀 했을 때 이유리님과 같이 떠올랐던 사람이 아이들 소연님이었는데 그 소연님께서 프로듀싱을 직접 하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팀의 리더이기도 하셔서 더욱 그렇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소연님 T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되게 잘 요구하는 편이고 또 하기 싫은 거는 하기 싫다고 딱 박력 있게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점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대표 애견녀로는 저는 그 이달의 소녀 맞죠? 네, 춘님이 생각나는데 그 애견녀 하면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특징이 바로 공감 능력인 것 같은데 저는 춘님이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정말 귀엽고 어떤 사랑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항상 신경 쓰고 또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에겐의 향기가 훨씬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감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고 가끔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아직 한참 모자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그렇죠. 추님은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에겐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연예계 대표 테토녀는 나띠인데요. 저는 테토녀, 에겐녀를 구분할 때 스타일링을 가장 많이 보는데 나띠는 힙한 스타일이 완전 찰떡이더라고요. 특히 나띠가 슈가코트 때 모자 쓰고 카고 바지랑 나시 크롭탑을 입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키오프의 모든 멤버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무대에서 춤을 출 때 정말 몸이 부서져라 추더라고요. 그 특히 키오프가 21 파이어를 커버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막 폭풍 랩과 댄스를 하는 모습을 보고 걸크러쉬한 매력을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봤어요, 그 무대. 너무 그죠? 멋있게 다들 너무 잘하지만 특히 나띠 씨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니까요.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다 잘해서 좀 정신이 혼미했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연예계 대표 에겐녀는 아이브 리즈인데요. 제가 리즈를 엄청 좋아해서 쿠키에서 너무 여러 번 언급한 것 같긴 한데 팬이어서 그런지 에겐녀 하니까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 리즈는 무대에 막 공항, 사복 패션 모두 청순하고 좀 화려한 옷을 많이 입어요. 그리고 제가 리즈님의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데 좀 나서는 걸 크게 안 좋아하고 말투도 엄청 부드럽고 조곤조곤해서 성격도 인프피 그 자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 특히 데뷔 초에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를 커버한 영상이 있는데 그 금발머리랑 하얀 옷, 청아한 목소리가 완전 애견녀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리즈뿐만이 아니라 아이브는 스타일만 봤을 때는 대부분 애견녀인 것 같아요. 맞아. 다들 딱 테토녀스러운 연예인과 애견녀스러운 연예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 테토녀는 이영지님, 애견녀는 에스파의 윈터님인데요. 먼저 이영진님은 누가 봐도 너무 테토녀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약간 말투, 행동 분위기에서 강한 에너지랑 자신감이 잘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직설적이고 약간 솔직하고 자기 주관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윈터님은 정말 전형적인 애견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조용하고 애교 있는 말투가 약간 라방 같은 거 보면 되게 잘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애견녀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근데 무대는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완전 매력이지 않나. 맞아요. 노래 부를 때는 그 성량이 엄청 크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연예인들을 예시로 드니까 정말 테토녀와 애견녀가 어떤 이미지인지 확실히 알겠네요. 그리고 테토녀는 테토녀만의, 애견녀는 애견녀만의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유형일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녹음 전에 각자 테토녀, 애견녀 테스트를 했잖아요. 결과도 궁금하지만 각자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열매님부터 테스트의 질문 중에 2가지씩 뽑아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질문으로 썸 탈 때 애인처럼 굴면 급격히 매력 반감이 온다라는 질문을 골랐는데 다들 어떠신지 궁금한데 일단 저는 매력 반감이 아주 옵니다. 네, 그래서 매우 그렇다로 표시를 했는데 이게 약간 연애할 때는 막 챙겨주고 이런 거 좋잖아요. 근데 뭔가 저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뭐 얘가 약간 내 아빠처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약간 그러니까 나도 혼자서 잘할 수 있는데 왜 네가 나를 걱정하고 왜 네가 나를 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약간 그게 조금 반감이 오고 오히려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좀 존중해주는 사람한테 이성적 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2번째 질문으로는 인생에 이뤄야 할 게 많고 늘 바쁘다. 여기 괄호에 보면 남들은 욕심 많다 하지만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이것도 매우 그렇다. 오늘도 그 새로 베이스를 요즘에 배우기 시작했는데 베이스 레슨하다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남들이 약간 자격증 뭐 취업 준비할 때 저는 하고 싶은 걸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청피도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매우 그렇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이렇게 혼자 취미 많은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전 힘들어요. 하고
하고 싶은 게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맨날 누워서 폰 보는 사람으로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고른 질문 2가지는 헬스, 크로스핏 등 운동을 즐기거나 액티비티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랑 남들이 나를 볼 때 섬세 러블리 우아함보다는 털털, 걸크, 수더분한 쪽으로 본다는데요. 일단 헬스, 크로스핏 같은 액티비티한 취미는 전혀 즐기지 않아요. 네, 이건 애견녀만의 특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헬스장을 3개월 끊었다가 5번 정도 가고 말았거든요. 네, 취미는 액티비티한 것보다는 산책하거나 노래 듣거나 막 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 부르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도 뭐 스모프처럼 활동적인 곳에 가거나 술 마시러 가서 엄청 하이텐션으로 노는 것보다는 카페 가서 조곤조곤 대화 나누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2번째 질문이었던 남들이 나를 볼 때 섬세 러블리보다 털털 걸크 쪽으로 본다는 되게 애매해요. 이 질문으로는 제가 애견인지 테토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친구들이 외적으로는 애견녀 스타일이 어울리는데 좀 성격은 테토녀에 가깝다.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향기가 나요. 아, 그래요? 정확한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스타일은 좀 저는 파스텔 톤의 좀 청순한 화장이나 옷을 좋아하는데 그 성격은 굉장히 솔직하고 주저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항뿐만이 아니라 전체 테스트 결과가 러블리 테토녀로 나온 걸로 봐도 저는 애견 테토 반반인 것 같습니다. 되게 매력적인데요? 저는 질문을 썸이 오래 가더라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기다리는 편이다. 이거를 첫 번째 질문으로 꼽았어요. 저는 썸이 오래 가면 뭔가 제가 먼저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선뜻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를 매우 그렇다라고 체크를 했고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답답하지만 약간 조금 네가 먼저 해 이런 거. 되게 수줍어.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네일아트샵, 미용실, 피부과를 자주 간다. 이거를 꼽았는데요. 이거는 근데 애견이랑 테토랑 상관이 있는 질문인가요? 그냥 꾸미는 거를 조금 좋아해서 자주 가는 게 그런 거 아닌가? 매우 그렇다로 하셨나요? 네, 다 매우 그렇다로 체크했습니다. 확실하네요. 저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는 룩보다 엄마가 좋아할 옷을 자주 입는다. 이 질문을 골랐는데요. 네. 이 질문 보자마자 그 윈터짜리 생각이 나요. 엄마가 좋아할 옷? 이거 윈터인데 이렇게 된 건데 맞아요. 저는 너무 애견스러운 옷을 입은 날에는 셀프로 좀 항마력이 딸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후회하고 집에 다시 돌아가서 갈아입고 싶고 정말요? 이렇긴 한데 네. 근데도 약간 어느 정도 중화가 되면 애견스러운 스타일, 그러니까 그 윈터의 그 엄마가 좋아할 룩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매우 그렇다까진 아니고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다들 어떠세요? 엄마가 좋아할 룩과 등짝 스매싱 맞는 룩. 저는 등짝 스매싱까지는 아닌데 이게 제가 약간 무슨 옷을 입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의 반응은 그게 옷이야? 라고 하는 옷들을 제가 좋아하는 편이에요. 찐 엄마의 반응. 네, 너무 엄마가 막 좋아하는 게 샤랄라는 잘 안 입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센 이미지는 아닌데 그냥 저는 특이한 옷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너무 매력 있는 거 아니에요? 개성 있는. 홍대와 어울리는 여자. 저는 완전 샤랄라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제 추구미예요. 진짜요? 저번 주에 입고 온 옷도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되게 진짜 애견스러운 옷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맞아요. 블라우스였는데. 진짜요? 네, 그런가 봐요. 그럼 저도 약간 그런 쪽인가 봐요. 엄마가 좋아할 룩을 입는 스타일. 네, 2번째 질문으로는 연인에게 서운할 때 직접 말하지 않고 상대가 눈치채주길 은근히 바란다. 이거였는데
저 완전 이렇거든요. 이거 진짜 매우 그렇다요. 귀엽죠? 아니, 근데 저는 항상 약간 이런 저의 성향이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친구들 보면은 진짜 쿨녀처럼 먼저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너무 부럽거든요. 근데 전 자꾸 재고, 자꾸 민망하고 부끄럽고, 맞아. 막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수줍은 소녀네요. 네,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하고 보니까 여기엔 테토녀와 애견녀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들 들어봤는데 다들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 나오셨나요? 아, 이거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하다. 맞아. 이거 뭔가 좀 내 입으로 내가 저 땡땡녀예요 이런 거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저도 러블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창에서 딱 나오는 멘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멘트가 진짜 너무 웃겨서 제가 항마력이 딸리더라도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해야 돼요, 진짜. 이제 뭐였냐면 귀족의 피가 흐르는 어머. 상위 2% 애견녀. 이렇게 너무 상위 2%? 공주님이에요, 아, 공주님. 진짜 너무 웃기고 근데 웃긴데 너무 수치스럽고 이걸 어디 가서 그냥 너무 조롱당할 것만 같고. 아, 이게 멘트가 다 다르군요. 네, 멘트가 맞아요. 달라요.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뭔가 애견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워딩으로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나올 줄이야 하고 좀 애견 중에 애견. 그러니까요.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뭔가 근데 기획회의 때 뵀을 때는 테토 느낌도 있었는데 애견 느낌이 약간 일할 때는 또 그런 일할 때는 또 단지죠. 멋지네 아주. 어지러지래. 일단 그러면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애견 지수 59점에 아니 저도 워딩이 좀 그렇긴 한데 불려시 애견녀라고 아니 왜 내가 불려시인지 모르겠는데 꼬리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꼬리가 달려있어요. 이거 완전 대박이다. 좀 당황스러워. 내가 왜 불려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나왔고 그래서 저는 아까 고른 질문들에 거기에 제가 한 답에 따르면 뭔가 테토가 나올 법도 한데 저는 애견이 나왔습니다. 네. 약간 테토가 한 방울 섞인 애견인가 보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테토이고 싶은가 봐요. 제가. 추구미. 특히 연애를 할 때 좀 그러고 싶은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어렵죠, 네, 그거. 어려워요. 저는 테스트를 링크를 처음에 다른 걸 해가지고 지금 그 멘트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저는 그 멘트는 못 말할 것 같고 이제 저는 처음에는 제가 테토인 줄 알았거든요. 완전 약간 좀 쿨하고 이런 거는 그것도 추구미였던 거야. 그저 추구미였을 뿐이었지만 어쨌든 결과는 애견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혹시 막 뭐 퍼센트나 그런 건 안 나왔나요? 퍼센트도 나왔어요. 근데 테토가 한 10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됐던 것 비중이 같아요. 높구만. 네. 그러면 저만 테토인 거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추구미. 약간 외적인 거는 애견. 근데 속을 까보니까 완전 쿨하고. 완전 진짜 양파 같은 매력이네. 진짜로. 제 그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아까 했던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아닌 것 같네요. 까도 매력 있는 기재십니다. 와, 테토스러웠다, 방금. 자신감 그러니까. 넘치고. 아주 멋진데? 네, 그러면 이렇게 테토녀와 애견녀가 있다면 테토남과 애견남도 있겠죠? 사실 궁합상 테토녀와 애견남, 애견녀와 테토남 조합이 공식이라는 말이 있죠. 서로 반대 성격에 끌리는 걸까요? 이 공식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묻고 제가 먼저 답을 해보자면 네, 너무 재미있는 주제여서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경험이 많진 않지만 애견남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애견남의 성격 특징이 차분하고 안정적이면서 대화를 할 때는 되게 온화하고 배려 깊은 태도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리드를 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존중해주면서 따라와주는 사람한테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을 봐도 테토녀는 애견남, 애견녀는 테토남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
제가 사실 여대여서 중학교만 공학이어서 연애 현장을 그때밖에 못 보긴 했는데 그때도 에겐 테토 조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기재님처럼 연애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평소에 이런 조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애견녀 쪽에 가깝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 표현을 이제 망설이지 않고 상황을 리드해주는 그런 상남자 스타일 좋아합니다. 약간 심쿵할 때 좀 네. 사람이 좋아지는 편이군요. 그래서 약간 애견녀, 테토남 이 조합이 잘 맞는다는 얘기에 개인적으로는 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저도 공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공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비슷한데 다른 공식이 있었잖아요. 뭐죠? 불닭 능이 공식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번 비슷한 내용이 다른 말로 이렇게 언급되는 걸 보면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견녀로 나온 저한테 적용을 해봐도 테토남에게 좀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외적인 것도 저는 그 예쁜 상들 있잖아요. 그 예쁜 상들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네. 남자스러운 인상.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쿨녀가 되지 못해서 먼저 다가와주는 성향의 사람들한테 좀 끌리는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을 조금 떠올려 봐도 테토남과 만났을 때 좀 더 순조롭게 연애를 했던 것 같고 애견남과 애견녀 이 조합은 약간 서로 간을 보다가 쫑나버리는 경우 이게 진짜 맞아요. 많아요. 근데 이거 녹음 끝나고 좀 자세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딥토크를 네,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찌끄리면서 딥토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무섭다. 일단 저는 연애할 때 테토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애할 때는 테토녀이고 싶지만 연애할 때마저 애견녀인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테토남한테 끌리는 것 같지만 막상 연애를 하다 보면은 테토남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예요? 듣고 있니? 그래서 저는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과 연애를 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테토남과의 그 중간 지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또 서로 상처받거나 지치기에 너무 쉬운 조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테토녀랑 애견남의 경우에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래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은데 반대로 애견녀랑 테토남의 경우는 좀 더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 공감.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물론 저도 경험이 완전히 제 경험이 일반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애견녀, 테토남의 경우엔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대 유형끼리 만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애견녀, 애견남이나 테토녀, 테토남이 좀 더 제 조합보단 낫지 않을까. 제 조합. 이미 지나간 조합이지만 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이제 끝나고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눈이 무서워요. 광기가. 네, 근데 저희만 봐도 좀 테토에게 애견 테토가 공식인 느낌이 드네요. 네, 정반대의 성격이라 서로 보완하면서 잘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더 부딪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 모두 이해가 가네요. 역시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미삼아 우리 커플은 혹은 주변 커플은 어떤 유형인지 맞춰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테토녀와 애견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다른 성향이지만 모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며 어울려 살아가기에 세상이 더 잘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테토녀와 애견녀에 대한 토크 나눠보았던 쿠키 호르몬 편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저는 분홍색과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중학생까지도 이 질문을 들었을 땐 항상 노란색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홍색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놀릴 것만 같았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쯤부터 애견녀스러운 건 공주병 같다는 인식이 아이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걸크러쉬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런 추구미가 유행하면서
페미닌한 느낌이 나는 것들은 점점 사라졌죠. 예를 들면 러블리즈 같은 청순 걸그룹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내 취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는 게 마냥 대세를 따라 걸크러쉬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멋지고 솔직한 태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당하게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색깔을 지키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MC 기젯, 디디, 비니, 열매였습니다. 안녕.